직무급은 열심히 일할 사람이 능력받는 구조는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능력받는 구조야. 일 잘하는 사람과 일을 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성실하게 잘해야 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5,000명을 넘었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직무급제로 바뀌면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롯데그룹에서 대기업 최초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기존에 뭐 연차, 호봉 중심이 아니라 직무 가치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직무급제 이슈를 통해 뭐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꼭 알아야 할 변화, 그리고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표님은 이번 롯데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난 직무급제에 대한 찬성파였죠. NCS라고 하는 그 직무를 쪼개놓은 것들도 직무급제를 위해서 쪼개놓은 거고, 직무급이 나왔던 배경으로는 우리 늘 익숙히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배부른 차장, 부장 일도 안 하는데 왜 연봉은 높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과 못 믿음과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쌓였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건데, 직무급제라는 것들은 누가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개념으로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일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누가 어떤 일을 했어, 생산성이 1이 됐어, 그러면 1만큼 받아가는 구조여야 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생산성과 직결이 안 되는 영역에서의 직무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들 수가 있는 거고, 직무급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직무급제라고 한다면 배달 노동 같은 경우 있지. 택배, 택시, 미터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2탕 뛰고 3탕 뛰면 돈이 많이 새는 게 직무급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이제 간편한 구조인 거고, 나의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걸 환산한다는 건 좀 어렵지. 그래서 직무급이라는 게 다들 이제 해와야 된다 알지만 잘 못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롯데에서 어떻게 직무급을 했는지는 기사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긴 한데,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길로 가게 될 건데,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달리 특별한 이제 문화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섞여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무급제 문화가 도입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거라 예측하시나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부터 학벌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임금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 학력, 연령, 재산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해본단 말이야. 근데 학벌에 대한 그 학력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시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직무 능력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제일 큰 특징으로 보자면 예전에 공채가 빠지고 이제 수시로 바뀌었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취준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전에 뭐 스펙, 이력서상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어떤 내용이 바뀌어야 되냐면, 일과 관련돼 가지고 밀접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 뭐 공모전, 인턴 경험, 작은 경력직 이런 것 더 채워 나가야 된다는 거지. 직무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프리미엄들 이런 것들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사 제목처럼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게,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작은 회사에서 대리가 뭔가 기적 같은 일을 했어. 그럼 대표보다 뭐 한 달, 2달 정도 월급 많이 받을 수 있겠지. 지속은 어려울 거야. 대리라고 하는 것들의 연차로 보면 보통 4년차, 5년차 정도 될 텐데, 이 직무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직무에 대한 그 능력이 키워짐에 따라서 주어진 또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일본이 옛날에 프라자 합의인가 하고 나서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나서 일본의 호봉제가 전 세계 1등이었었거든. 신입사원이 일을 받으면 이제 차장, 부장급이 3.3의 월급을 받았었어. 3배가 높았었어. 근데 잃어버린 30년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직책급 이런 것들을 여러 변화를 많이 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점대로 떨어졌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1대야. 수치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호봉급 1등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빨리 바뀌어야 된다 생각했지만, 핸들링을 할 때 정부에서는 직무급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하면은 보통 공공기관들 핸들링을 한단 말이지. 근데 공공기관은 순환보직제 아니야? 어떻게 직무급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 부서에서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나중에 B 부서로 갔어. 월급이 350만 원이에요.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직무급제를 연봉을 뭐 2, 300만 원 차이도 안 나게끔 만드는데 그건 직무급이라고 하긴 힘들지. 최초 도입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비완성된 직무급? 공공기관 특성에 맞지 않는 거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 부서에서 기술이 만들 때마다 회사의 돈이 올라가는 구조인 것과, 그리고 기술을 만들어 놓고 팔고 나서 그거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하는 고객 상담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될까? 그럼 직무급에 대한 기준과 그 회사에 기여하는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속한 곳이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본다거나 다른 걸 많이 본 뭐 전문가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긴 꿀 빨고 있는 부서지. 근데 너 꿀 빨고 있었잖아요. 월급을 앞으로 200만 원씩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이거는 실제로는 쉽지 않다. 우리도 직무급제 그런 제도 설계 요청이 들어오는데 나는 감히 안 한다고 했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야. 모든 사람들이 수용 가능하게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베이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베이스에서 높이는 건 가능한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 내리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야. 그래서 높이는 것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근데 회사가 요즘에 그렇게 잘 나가나?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직무급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동경제학이나 그런 수업에서 이제 중요하다, 이슈가 된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느낌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는 직무급제로 갈 것 같긴 하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양립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곤 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설문이 1등으로 나온 케이스가 있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나는 계속 다닐 거야 라고 하는 응답이 1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양립이 안 돼. 직무급제로 들어가고 능력을 체크하는 순간부터 양립이 하기 힘든 거야. 왜냐면 사람들의 능력은 정해져 있고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것과 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직무급이라는 것들은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영역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조직 내 경쟁이 심해져서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개발 부서다. 새로운 이제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그래서 회사의 매출이 주가가 뭐 30%씩 올랐어. 근데 우리가 한 부서는 그렇게 기여를 받고 싶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옆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부서라든지 개발을 완료한 것들을 조립만 한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볼 때는 내가 개발한 것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부서 간의 화합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이제 새로운 리더의 역할인 것 같아. 코봉제에서의 리더 역할이 있는 거고 직무급에서의 리더 역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직무급에서 리더 역할들은 조금 더 잔인해야 될까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럼 성과 중심의 직무급제 시대가 열린다면 직장인들은 앞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건 직무 전문성을 깎이지 않게 같은 직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일하는 시간이든 일 외의 시간이든 투자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부서 간의 화합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내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야. 아마 퇴근 이후에도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위해서 술도 먹고 친히 지내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힘들겠다. 생산성은 늘 건데 힘들겠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하잖아요. 1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8명을 조금 더 괴롭히거나 아니면 긴장감을 두는 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기술을 배우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그 반복이 빨라졌다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은 계속 선진화되고 개발이 될 거라고. 그러면 거기에 뒤처지는 순간 자기는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게 돼버리니까 자기 영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류가 되고자 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 프로의식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야 될 것 같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배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 직무 전문성을 계속 확보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관계 능력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게끔 학습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고, 이 3가지이지 않을까 싶어. 마지막으로 직무급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변화 속에서 취준생과 직장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직무급은 열심히 일할 사람이 능력받는 구조는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능력받는 구조야. 일 잘하는 사람과 일을 좀 못하는 사람 간의 격차, 괴로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약간 서양 문화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예전에 성실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실하게 잘 해야 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예전에 직무급제 도입했던 기간 중에 아니 내가 이 회사에서 뭐 20년 동안 이제 충성을 다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안 나간 거지 회사에 충성을 한 건 아니었지. 그 사람 생산성을 이제 측정을 하고 일에 대한 난이도든 뭐든 측정하고 나니까 급여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충성한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신감 느낀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근데 충성이 아니지. 이익에 의해서 남은 거지.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회사가 힘들 때 자기 대출받아가지고 회사에 돈을 내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회사에 거의 뭐 동일시하는 그런 가족으로서 인정이 되겠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할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 직무급제를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과 충돌이 일어날 때 드디어 사랑하지도 않았던 회사에 대해서 사랑했던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 생각은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생존을 위해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라고 지금 느낌이 오는데 이번에 성과 있는 사람들 놓치지 않기 위한 보상 제도도 좀 잘 설계를 하고 뭐 시간을 두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직무급제는 앞으로 방향이긴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버틴게다 가야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힘들 거고 직무급제를 도입한 순간 관리자의 모니터링이 강화가 될 거고 그 관리자의 모니터링이 좀 강화가 된다고 했을 때 유어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이 성립될 것 같다. 그런 슬픈 예감이지만 나는 안 잘릴 거야. 이상입니다. 안녕.